안녕하십니까, 서영진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위한 리눅스 프로그램 위스 라즈베리 파이의 1장 사물 인터넷과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인데, 기본적으로 리눅스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Qt 프로그램이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제어하고 이를 사물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은 가장 기본적인 장으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와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번역을 해보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나 90년대 초에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녔던 우리가 이제 삐삐라고 불리는 페이저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화만 되는 베이직 폰, 그 다음에 이 베이직 폰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된 우리가 영어로 이제 피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처폰이 있습니다. 피처폰은 1999년 여름에 노키아가 피처폰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전화기에 라디오를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99년 겨울에 삼성전자가 mp3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삼성전자가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본격적인 피처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피처폰이 발전을 하다가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 2010년에 아이패드가 나오고 2011년에 LG전자, 삼성전자가 함께 스마트 TV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페블과 소니가 스마트워치를 발표하고, 2013년에 구글의 구글 글래스라던가 이러한 우리가 이제 눈에 쓰는 안경이나 손목에 차는 시계 형태가 나오면서 웨어러블 장치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 홈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과 함께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웹이 1990년대를 통하면서 폭넓게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이 융합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있던 우리가 유비쿼투스라는 어떤 개념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투스라는 용어는 1980년대 말에 나왔는데, 유비쿼투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이고요. 이 라틴어의 의미를 우리가 사용자가 컴퓨터나 어떤 네트워크의 의식 없이 혹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IT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비쿼투스의 개념이 보다 발전한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기들이 뭔가를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대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반해서 네트워크를 통신하는 것에 반해서 사물 인터넷의 시대에서는 사물들이 능동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물들이 자기들이 원하면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발전에는 우리가 오픈 소스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는 1985년도에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서 시작된 자유 소프트 운동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1985년도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미국의 동부나 서부의 해커들이 오픈 소스 운동을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이 된 것은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GNU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가 GCC라던가 이러한 어떤 GNU 도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오픈 소스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일단 우리가 커널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픈된 커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기기들의 포팅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포팅을 이용을 해서 오픈소스를 이용한 하드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 파이, 비글보드나 인텔의 갈릴레오, 인텔의 에디슨, 엔비디아의 잭슨 TK1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두이노는 일단 저렴한 가격인데 비에 반해서 일단은 속도가 늦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비싼 반면에 속도가 빠르고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넓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비글보드는 뭐 다른 보드보다 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이 다른 보드들에 비해서는 약간 비싸고요. 인텔의 갈릴레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두이노와 호환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보드에 비해서 갈릴레이 보드가 조금 약간 비싸긴 하고요. 대신에 리눅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두이노보다는 활용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잭슨 TK1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보드들 중에서 가장 비싸지만 쿠다라는 우리가 엔비디아 제공하고 있는 그래픽 칩을 가속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그라 TK1이라는 GPU가 들어가 있는데 192개의 쿠다 코어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어떤 인베디드 보드나 아니면은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웨어 중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휴대용 슈퍼컴퓨터, 슈퍼 모바일 컴퓨터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2005년도에 이탈리아의 마시모 반지라는 교수님이 제작을 했는데 뭐 이탈리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술과 뭐 문화 뭐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유명한 패션 브랜드라든가 뭐 페라리와 같은 이러한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예술과 어떤 IT를 결합을 하려고 보니까 IT 기술이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예술가들이 조금 사용하기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두이노라는 어떤 하드웨어에 접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우리가 스크래치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베디드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부터 이 인베디드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까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스크래치는 아두이노를 여러분들이 USB로 컴퓨터에 연결한 후에 이 스크래치 어플리케이션만 동작을 시키시면 바로 아두이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프롬을 또 쉽게 배우고 쉽게 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이러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두이노 메가를 표준 보드로 선정을 해서 안드로이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뭐 기본적으로 아트메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할 수 없고요. 물론 이제 아두이노의 종류에 따라서 리눅스가 돌아가는 버전도 있습니다만 그런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높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노 같은 경우에는 아트멜에 AV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늦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만 배터리 소모가 적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두이노의 뭐 릴리패드와 같은 호환 보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2012년도에 영국에 있는 과학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일단 가격이 20불에서 35불 내에 구매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SD카드라든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더 지출이 돼야 되고요. 하지만 아두이노는 뭐 다른 보드들이 갖고 있지 않은 HDMI 단자를 갖고 있는데 뭐 HDMI 단자를 갖고 있는 거는 뭐 앞에 보셨던 엔비디아의 잭슨 TK1이나 이런 보드들은 있지만 아두이노나 에디슨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갈릴레오 보드 같은 경우에는 HDMI 단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로 연결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와 다르게 라즈베리 파이는 HDMI 단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 바로 출력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최근에 나온 라즈베리 파이 2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직접 라즈베리 파이만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2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이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C 언어라든가 뭐 파이썬, 그 다음에 펄이라든가 다양한 언어들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모니터 연결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라즈베리 파이는 외부 모니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의 성능을 이용해서 멀티미디어 PC로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현재 A와 B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와 2세대,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A는 크기가 적은 반면에 메모리가 적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인터넷, 무선은 뭐 여러분들이 USB로 가능합니다만 유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트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USB도 포트가 하나밖에 제공이 되지 않고요. 라즈베리 파이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가 훨씬 많고요. 그 다음 USB가 모델 A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포트도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선랜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 2 같은 경우에 라즈베리 파이 1에 보다 메모리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CPU가 바뀌어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6배 이상의 속도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40핀의 GPIO 헤더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라즈베리 파이 1세대와 2세대는 좀 다른데 2세대부터는 40핀 이상의 우리가 40핀의 GPI 헤더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SI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LCD를 여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연결을 위한 HDM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를 위한 CSI 카메라 커넥터, 그 다음에 오디오 출력이나 컴포지트 비디오 출력을 위한 단자,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와 4개의 USB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포트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센서들이라든가 아니면 USB 키보드나 마우스, 무선랜 등의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는 저장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위해서는 별도의 SD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USB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위해서는 USB 단자를 사용하는 5V 전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 무선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를 위해서는 HDMI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HDMI 단자가 없는 모니터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DVI가 있는 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HDMI2, DVI와 같은 별도의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HDMI를 DVI로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센서라든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데, 뭐 7세그먼트나 저항,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조도 센서라든가 온습도 센서, DC 모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피커나 아니면 피해조 부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USB 단자를 이용해서 무선 USB라든가 USB 마우스, USB 키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장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으셔야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다양한 운영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위해서 일단 제공되는 운영체계로 라즈비안이 있고요. 라즈비안은 데비안 기반의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배포판이고요. 그 다음에 롭스나 아키 리눅스, 페도라의 라즈베리 파이 버전인 피도라가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 2부터는 유분투나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되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포판 위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BBC 베이직, C 언어와 같은
고급 프로그램 언어나 펄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D카드에 이러한 리눅스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실 때는 윈도우나 리눅스, 맥 OS X에 따라서 약간 설치하시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SD카드에 라즈베리 파이용 리눅스 이미지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일단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신 후에 S카드 리더를 이용해서 SD카드나 마이크로 S카드를 PC에 연결하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 이미지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라즈베리 파이에 이 SD카드를 일단은 삽입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켜시면 바로 이 설치한 디스크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ww.raspberrypi.org에 가시면 라즈비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배포판이 있는데, 현재 라즈비안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즈비안을 이용할 텐데, 라즈비안은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며 35,000개 이상의 패키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라즈비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윈32 디스크 이미저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윈32 디스크 이미저는 아래에 있는 소스포지.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마법사 형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롬 설치가 간단하고, 일단 프롬을 실행하신 후에 디스크 이미지를 선택하신 후에 이 디스크 이미지를 SD카드에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겠으니까 책에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는 dd 명령을 이용 설치하시면 되는데, 일단 리눅스를 이용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PC에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설정 작업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작업들은 책에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dd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일단 설치하시기 전에 SD카드를 리눅스 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언마운트 하셔야 되는데, 언마운트 하실 때는 디스크 유틸리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디스크 유틸리티나 dd 명령어 같은 경우에 슈퍼 유저의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슈드 명령을 이용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D카드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 SD카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삽입한 후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SB 마우스나 키보드, 그 다음에 무선랜이라던가 유선랜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HDMI 포트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니터나 TV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되면서 모니터나 TV에 부팅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전원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될 때 화면의 우측 상단에 무지개 마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원을 암페어를 좀 더 높으신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팅이 되고 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 부팅하실 때는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하는 라스피 콘피그라는 유틸리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정하겠으면 설정하시면 되고요. 설정하실 게 없으면은 나오시고 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시 부팅할 때부터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적인 아이디는 파이이고요. 패스워드는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는데,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신 후에 기본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킹이라던가 다른 위험의 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스워드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는 다음 장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설정 옵션에는 SD카드의 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을 설정하는 익스펜드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사용자 패스워드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패스워드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바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팅할 때 여러분들이 콘솔로 하실지, 아니면은 나중에 보실 X 윈도우라든가 아니면은 스크래치와 같은 프롬 환경으로 부팅할 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국제화 관련해서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보드나 아니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설정한다든가, 현재 라즈베리 파이를 우리가 락스트랙이라고 하는 이 라즈베리 파이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를 오버클릭을 할 수 있는데 오버클릭을 할 때 오버클릭을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오버클릭을 하는 경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열판이라든가 이 온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가 다운이 되거나 하드웨어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부가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옵션에서는 일단 모니터가의 화면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때 오버스캔을 설정한다든가, 네트워크에 표시가 되는 호스트네임이나 그 다음에 GPU가 기본에 우리가 1기가나 아니면 512 바이트의 메가바이트의 메모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할 수 있는 양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SSH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SPI 커널 모드를 로딩하게 하거나, I2C 커널 모드를 로딩하게 하거나, 시리얼 연결로 쉘과 커널 메시지를 출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디오의 출력 방향을 HDMI로 할지 아니면 스테레오 잭으로 할지 출력하게 하는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부가 옵션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인 언어가 영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라스피 컴피그 유틸리티에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체인지 로켓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영국 언어는 ENGB.UTF-8이죠. 그래서 EN은 영어고 GB는 그리티스 브리티시 대영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미국 키보드를 위한 EN 밑줄 US.UTF-8 UTF-8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글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라 그러면 KO 밑줄 KR.UTF-8 UTF-8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중에 기본 언어를 뭘 선택하실까 물어보는데, 영어를 선택하시니까 EN 밑줄 US.UTF-8에 UTF-8을 기본 언어로 선택을 하시고 처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레이아웃을 변경하셔야 되는데, 일단 체인지 키보드 레이아웃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한글을 사용하시려면 제네릭 105키 인텔 우리가 PC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다른 키보드가 있다고 하면 그 키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레이아웃, 키보드 레이아웃 화면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아다를 선택하신 후에 국가 설정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코리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드의 레이아웃에서 코리안 101이나 104키 컴포터블을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더 디폴트 더 키보드 레이아웃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관련된 설정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랜을 이용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X윈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X윈도에 보시면 우리가 위쪽에 무선랜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X윈도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스타트 X 명령을 이용하시면 X윈도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패널의 위쪽에 보시면 와이파이와 관련된 패널 아이템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무선랜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랜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무선랜에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면 보안키를 입력해야 되는데, 보안키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위에 있는 패널 아이콘이 무선랜에 접속됐다고 하는 아이콘으로 변경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무선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선랜을 사용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은 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설정들을 보셨는데, 보다 다양한 내용이나 자세한 것들은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